봅시다. 테스트부터 보자. 테스트가 난이도가 쉽지. 그러니까 테스트부터 진행합시다. 4번과 5번. 자, 5번부터 풀어할게요. 테스트 5번. 테스트 5번은 조금 활용 또는 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접선까지만 읽으면 이거는 더 기본 유형입니다. 자, 문제 봐봐. 뭐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걸 떠나서 y는 2x에 3승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있고 그 녀석 위에 있는 어떤 한 점 1,9 거기에서의 접선 여기까지만 보면은 앞에 있는 1번, 2번, 3번 쪽 유형이랑 똑같은 거지. 가장 기본적인 곡선 위에 있는 점 줄게 접선 구해봐 이거잖아. 근데 그 뒤에 조금 이상한 말을 붙여놓은 것 뿐이야. 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거는 언제 물어보냐면 이거는 수2가 아니라 수3 거예요. 수3 거. 너희가 접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접하는 직선이라고 생각해봐.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으세요. x절편, y절편 찾아달라는 얘기거든. 이해됐어? 그럼 너희들은 뭐만 보면 돼? 접선까지만 보고 그거 구하러 가시면 끝납니다. 맞죠? 오케이? 접선 구해보자. 어때? 곡선 위의 점이 주었을 때의 접선에 대한 얘기. 뭐 해야 돼? 접점이 주어졌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만 찾아주면 되겠네. 기울기를 찾기 위해서는 뭐 하자? 미분할까?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3. 이제 미분은 좀 바로바로 되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 x에 뭐 넣어주면 돼? 1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뭐예요? 3입니다. 따라서 접선의 방정식이 나왔어. 접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3이니까 y는 3x. 그 다음에 1 넣었을 때 9 나와야 돼요. 3x 플러스 6. 됐죠? 그럼 끝났잖아. y축, x축. x절편 양수, 기울기 양수니까 이거네. 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끝. 넓이는 6이다, 그치? 됐죠? 다음. 4번 문제는 유형 3번 문제랑 똑같습니다. 4번으로 풀고 유형 3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테스트 4번 문제 보면 뭐하래? 뉘앙스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랬지. a,5에서 곡선에 그을 수 있는 접선 여기까지. 점에서 곡선에 긋는 접선.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거다. 맞죠? 네. y는 뭐야? x 3승 3x의 제곱 5. 그러면 이거 좀 이따가 유형 3번에서도 똑같이 할 얘기인데 이거 뭐야?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접선을 구하는 데 필요한 접점도 없고 접선의 기울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을 뭐 해줘야 돼요? 미지수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를 미지수로 잡을래? 접점을 미지수로 잡을래? 당연히 그렇지. 접점에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 그럼 접점의 좌표를 x좌표를 t로 미지수로 잡으세요. 그럼 y좌표는 따라서 옵니다. 그러고 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온다. 그치? 뭐야? 미분해서 t 넣어주세요. 이게 바로 기울기네요. 됐나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기본풀이라 그랬고 내신 대비로 넘어가면 이걸 풀기 위한 조금 더 쉬운 풀이가 하나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말자 그랬었지. 그래서 계속 접선의 방정식 만들었었지. 지난번에 나는. 만들어 갈게요. y는 기울기를 써주는 거야. 오늘은 설명해볼까? 이거 하는 김에 다시 질문 나온 김에 t, 콤마 이거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그게 뭘 지난데? 곡선 밖의 점 a, 5를 지납니다. 대입하면 돼요. 5는 여기까지. 됐어요?
일단 아직 마무리는 안 지었지만 유형 3번 하나 더 같이 가자. 이거 아직 테스트 넣지 말아봐. 유형 3번 하나 더. 유형 3번 문제도 이어서 가보면 결국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이거든. 0,3이라는 점에서 y는 x 3승 마이너스 3x의 제곱 더하기 2x에 긋는 접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해야 돼? 역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네. 곡선 위에 있는 점을 가정을 하자. 그러면 기울기를 찾아줄게요. 암산한다 그냥 바로.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야? 왜 이렇게 길어? x-t 그 다음에 y좌표 t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플러스 2t. 근데 그게 뭘 지난데? 곡선 밖의 점 0,1이요. 집어넣습니다. 1은 0. 그러면 마이너스 t만 분배해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t의 3승 플러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2t. 이게 성립한대요. 끝. 정리할까? 마이너스 2t의 3승 넘어갈게요. 3t의 제곱 넘어갈게요. 사라지네? 상수항 1 있었지 좌변에. 이거 풀면 돼. 그럼 인수분해 되는 3차 방정식이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요? t로? 인수 정리 써주면 되겠다. 그치? t에다 뭐 넣으면 성립해? 1 넣으면 성립하는 거 보이죠? 1로 조립제법 시작하면 되겠네. 3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1차항 없고 상수항 1로 조립제법. 한 번 더 1 넣으면 되는 거 보이니? 그럼 인수분해 끝났네. 1로 2번 2x 플러스 1 2t. 그럼 t 값은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뭐 하라는 문제였어? 유형 3번. 자, 여기까지는 일단 기본적인 풀입니다. 근데 뒤에 세부적으로 물어보는 게 조금씩 달라진다 그랬지. 뭐야? 두 개의 접선이 존재하며 두 개 나온다 그치? 그 접점의 좌표를 각각 P와 Q라고 불렀습니다. P라는 점 마이너스 2분의 1, Q라는 점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 하나는 1이겠네. 그 X 좌표들을 뭐 해달래? 합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의 합 혹은 뭐요? 아니야. 마이너스 1과 2분의 1의 합.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마이너스 2분의 1과 1의 합 더해주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또 이 문제는 뭐였지? 테스트 4번. 얘는 뭐 하래? 접선에 대한 얘기는 돼. 이걸 풀면 되는데 그게 뭐가 어떻게 존재한대? 서로 다른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접선이 두 개라는 말은 뭘까? 곡선 밖의 점에서 접선을 두 개 그을 수 있다는 얘기는 뭘까? 사실은 이건 하나 더 있는데 그 하나는 일단 뭐 표현 안 할게. 이게 두 개라고 가정해보자. 선 하나당 접점이 하나예요. 그래서 접선이 두 개라는 말은 접점이 두 개라는 얘기야. 그래서 t가 두 개란 얘기예요. 이 방정식이 실근 두 개 나온대. 그 얘기야. 알았죠?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푸시면 됩니다. 뭐? 근이
두 개 존재하더라. 전개 좀 할까? 아, A 때문에 짜증나는데. 마이너스 3t의 3승, 마이너스 2t의 3승. 좌변으로 넘어가자. 2창 3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플러스 3 마이너스 3. 3도 묶을까? 됐죠? 아니 제곱. 1창 6at 밖에 없네? 아 잠깐만, 좌변을 넘어가고 있었지 우리. 에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로 괜히 함선해가지고 6at 넘어갈게요. 그 다음 t가 없는 상수항 뭐 있지? 5밖에 없네? 사라지네. 됐음? 그럼 이제 뭐 할 수 있겠어? t로 묶어주면 요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여기에서 0이라는 건 하나 나오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면 되죠.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0을 가지면 되겠네. 됐니? 그럼 중근을 갖는다? 판별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이거다 0 넣으면 0 된다 라고 푸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네. 깜짝이야. 중근부터 풀어볼까? 어? 여기 0이니까. 그래서 이근과 이근이 중근, 요거 다른 거 한 근. 그래서 총 두 개처럼 보이도록. 알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두 근처럼 보이려면, 서로 다른 두 근처럼 보이려면 근이 세 개가 두 개, 한 개 같으면 되잖아. 여기서 0 하나 찾아놨으니까 요들이 같아지든 요들이 같아지든 하면 되니까. 두 번째 건 요거예요. 첫 번째 건 요들이 같아지는 거. 알았죠? 네. 그렇게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끝. 자, 근데 내가 아까 잠깐 얘기한 거 들었던 거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이거 두 번째 풀이 있다 그랬지. 두 번째 풀이가 정말 쉬운 건 아니야. 근데 계산 자체가 좀 간결하게 돼요. 그 녀석을 지금 알려드릴게. 알았지?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는 건 계산이 너무 지저분해서 그 계산을 조금, 아주 조금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왼쪽 걸로 설명할게. 이건 너무 지저분해서. 자, 잠깐 지워도 되겠니? 민재도 지워도 되겠어? 오케이. 뭐냐면 요 문제. 곡선 밖에서 긋는 접선에 대한 얘기. 너희가 곡선 밖의 점에서 사실 접선을 구하는 거 굉장히 귀찮거든. 미수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치? t가. 그래서 이거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거 들어봐요.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이라고 하면은 쫙 그었다. 그러면 너희들 어떻게 쉽게 풀 수 있냐면 어차피 너네 접점 가정하잖아. 그치? 자, 첫 번째. 요 녀석이 뭐예요? 이거 기울기죠. 그쵸? 그럼 이 기울기를 다른 방식으로 구해보세요.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죠. 그래서 어떻게 풀어버리냐면 t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접선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말고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를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아까 말했지, 아주 심플한 건 아니라고. 그래도 비교적 심플하게 됩니다. 분자 뭐야? 그럼 이제 양변을 뭐 하면 돼? t만 곱하면 되겠지. 그럼 아까 만들었던 3차 방정식이 나와요. 이렇게 푸는 거야. 자, 계산이 한 줄 정도 줄어든다. 접선 구해서 대입하는 과정이 사라져요. 알았죠? 그래서 아주 조금 심플해지는 거고, 그게 쉬운 풀이라고 했던 거야, 지난 시간에.
알았어? 근데 교과서에서는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풀고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중에 너희들이 내신 대비 들어갈 때는. 이해됐어? 자, 다시.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풀어주자고, 민재야? 곡선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은 접점 가정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요. 근데 그 기울기랑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어떤 점? 너희들이 가정한 접점과 주어져 있는 곡선 밖의 점. 그들이 같다라고 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을 t에 대한 식으로 구한 다음에 곡선 밖의 점을 대입해서 정리하는 과정까지가 나옵니다. 한 다음에. 알았음? 알았죠? 네, 그렇게 푸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유형 3번이나 유형 3번이 아니라 테스트 4번은 뭐 그거 한다고 해서 엄청 심플해지는 건 아니고 그 방정식 자체가 어디 정도냐면 이 정도에 들어가. 즉 이 과정이 사라져요. 알았지? 이 식이랑 비슷하게 나와. 정리하기 직전 단계. 알았지? 네. 그래서 뭐 엄청난 건 아닙니다. 자, 테스트는 5번 남았구나. 테스트 5번 한문가? 5번, 4번 순서로 했구나. 그럼 테스트 끝났고 숙제 4번 풀이 하러 가자. 자, y는 3분의 1x의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에 더하기 2분의 1x의 더하기 1에 접하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접선을 구하는 문제 총 3가지 있었지. 첫 번째 뭐 있었어?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 뭐 있었어?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 뭐 있었어?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그 3가지 중에 내가 두 번째 거 기울기 주어질 때 그 기울기를 직접적으로 기울기는 3입니다. 기울기는 2입니다. 라고 주는 문제 말고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주는 문제 있다 그랬었지. 기울기를 간접적으로 준다? 그게 뭔 소리야? 접하는 건데 y는 마이너스 2x의 수직인 직선입니다. 수직? 이건 뭐에 대한 얘기야? 기울기에 대한 얘기잖아.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기울기 얼마? 우리는 저 곡선에 접하는 기울기가 2분의 1짜리 접선을 찾고 있는 거예요. 됐어? 가보자.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미분을 해서 2분의 1이 나오도록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죠. 됐나요? 가자. 미분하자. 2분의 1 분수야? 요겁니다. 근데 그게 뭐가 되고 싶대? 2분의 1이 되고 싶대. 사라지네. x는 뭐뭐 나와? 0 또는 3 나옵니다. 됐죠? 근데 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찾아달래. 자, 또 수상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상에서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즈음 또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밀렸으면은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즈음. 응? 내가 뭐라 말했니? 1학년 2학기 중간고사라고 했지. 아무튼 그쯤에 나오는 누구?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있어 없어? 없어요. 어떻게 둘이 동시에 대답을? 두 직선 사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되게 있는 것처럼 생겼지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응용하라 그럴 거예요. 얘들아, 곡선이 있어. 접한 직선이 2개가 있대. 그 두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려면 수직인 거리를 찾아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 거리 공식이 없으니까 뭐 해달라 그랬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어느 점에서든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답입니다. 물론 이쪽 직선에서 점을 구해서 거리 구해도 답이죠. 그럼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하겠어? 직선이 필요한 게 아니네. 점도 하나 필요하네.
그러면 자 하나는 0, 블라블라였어. 다른 하나는 3, 블라블라였어. 거기서 긋는 접선과 거기서 긋는 접선에 대한 얘기예요. 자, 어떻게 할래? 둘 다 접선 구할래? 응, 구하고 있으면 바보죠. 뭐 해야 돼? 얘는 찾아. 접선 하나 찾아서 접점에서 거리 찾으면 답입니다. 알았어요? 얘 0, 몇이야? 1이네. 됐지? 얘는 3, 몇이야? 어이씨. 이거냐? 에이. 마이너스 2분의 24니까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 이거다, 그치?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찾아주면 돼? 둘 중에 접선 하나만 찾아주세요. y는 기울기 2분의 1. 3 넣어주면 마이너스 2 나오세요. 뭐 2분의 얼마. 이렇게 하던가. 알았지? 2분의 7인가 뭐 나올 거예요. 오케이? 또는 잘 모르겠으면 뭐 이거 전개해도 되고. 됐지? 예. 가자. 그럼 이제 뭐 하자? 0,1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찾아주시면 됩니다. 2는 이 직선은 뭘로 만들어야 돼? 정과직선 사이 거리 공식 기억나나? 양면 2배 그리고 한쪽으로 이항시키죠. 여기서부터 0,1까지의 거리 공식 뭐야? x계수 제곱 y계수 제곱 더하고 루트 분모에 넣은 다음에 0,1을 대입 0 사라지고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9 아니 뭐래 마이너스 9 절대값 씌우니까 플러스 9 되겠네요. 루트 5분의 9입니다. 됐죠? 그럼 답은 5분의 9 루트 5 4번 뭐 그렇게 나오겠네. 답은 4번 됐죠? 오케이. 정리할 거 있으면 정리해주세요. 5번 갖고 와요. 문제 좀 쓰고 있을게. 한 명이 다 됐어? 민지도 다 됐어? 다음 문제 가자. 5번 곡선이 주어졌습니다.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얘들아 이거 언제 봤던 문제냐면 항등식에서 봤던 문제잖아. 실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항등식이잖아. A로 묶어야죠. A가 있는 놈과 A가 없는 놈. 아니 묶어보자. Y는 A 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뭐야? 없는 거 X 3승 마이너스 2X 됐나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 A로 묶여있는 이 녀석은 A의 값에 관계없으려면 일단 무조건 뭐 만들어줘야 돼? 0 만들어줘야지. A쪽은 관계가 없으려면 A쪽은 항상 똑같은 값 나오게 0을 만들어버리면 되잖아. 됐죠? X가 뭐일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1. 그리고 X는 0. 두 가지 나옵니다. 맞죠? 그러면 0 넣어주세요. 빵. Y도 빵.
x가 마이너스 1, 얘는 빵. 마이너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두 점은 일단 0,0은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뭐 찾았으면 땡큐. 찾고 수상 항등식. 근데 그 AB 뭐래? 어디 갔어? AB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A를 구해주세요. 수직, 기울기, 접선.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자 이 얘기잖아. 미분해봐.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니까. 뭐예요? 요겁니다. 됐죠? x에 뭐 넣자? 1. 그리고 x에 뭐 넣자? 마이너스 1. 뭐래? 마이너스 1과 0. 됐죠? 영 넣어주면요. a-2.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요. 3, 1.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 됐죠? 까먹었다. 맞나? 맞다. 됐지? 근데 둘이 뭐 한대? 수직. 수직이면 뭐? 됐지? 끝. 그래. 네, 여기 아까 4번, 5번이 있었어. 됐죠? 아마 너가 4번, 민재가 5번이었을걸? 맞지? 그래서 둘이 곱하세요. 에이, 전개하자 그냥. 마이너스 2, 아닌데. 뭐야? 2a, a, 3a. 놀래라. 마이너스 2, 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거 여기서. 이제 a 값의 뭐 곱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겠지. a의 곱을 구하시오.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부호 그대로. 근각의 세관계. 그 다음 15, 16. 마지막 두 개. (15번) fx가 있습니다. 주어졌네. x3승 마이너스 ax에 대하여 그냥 0,16이라는 점. 이게 위의 점인지 아닌지 모른다. 뭐 당연히 아니겠지만 점에서 곡선에 곡선 밖의 점인가 보다. 에 근 접선에 대한 얘기. 자, 그러면 오늘 배웠으니까 한번 해보자. 어떻게 풀면 쉽다 그랬어? 일단 접점을 가정하는 건 똑같아요. 곡선 밖의 점이 주어지면 접점을 무조건 뭐 하세요? 가정해 주세요. t, t 3승 마이너스 at.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 구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뭐예요? 미분해서 t 넣어버리자.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 정도 남산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랑 같아집니다. 누구랑? 점과 점 사이의 기울기. 됐지? 그래서 x좌표끼리 뺍니다. t. y좌표끼리 뺍니다. 이렇게. 양면에 t배. 사라져요. 그럼 남는 거 넘어가면 2t의 3승. t 3승은 3승꼴에서는 실근 무조건 하나다. 허근 두 개고 실근 하나예요. 이거는 안 해봐도 무조건 자동. 알았지? 3승꼴은 무조건 실근 하나. 끝났어요. 됐죠? 근데 뭐 하래? 기울기가 8일 때 일단은 뭐 접선의 기울기가 8일 때 해석하죠. t 값이 나왔어. 그럼 t를 대입해주면 여기 넣는 게 낫겠지? 대입해주면 12-a가 나오는데 그게 8일 때 a는 4구나. 뭐 찾으래? fa를 구하세요. 뭐 별걸 다 시키네. f에다가 4 넣어주세요. 그럼 뭐예요? 4의 3승 마이너스 a 4 x 4 64에서 16을 뺍니다. 답은 48이겠네요. 됐죠? 다음 마지막 16번. 랄랄라.
끝났지? 곡선 위에 있는 점 1,1에서의 접선이 있어요. 근데 접선이 끝이 아니라 그것과 수직인 직선. 그 녀석의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분의 1이래. 근데 뭐 찾으래? 그냥 AB 찾으래. 그냥 곡선 완성하래. 그 얘기가 다야. 그럼 뭐야?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원래 직선의 기울기는 2였겠네. 아,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주어져 있는 녀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뭐 해야 돼? 미분해서 접점의 좌표 대입해야겠죠? 대입합시다. 3-A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A는 1 나오고. 두 번째, 이거 자꾸 놓으시면 안 돼. Y좌표. 괜히 주는 거 아닙니다. 1 넣으면 그냥 1 나와요 라는 얘기야. 그냥 1 넣어. 그게 1이야. 그래서 AB가 같다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답은 AB의 합 2가 답이겠네요. 답이 안 보인다. 오케이. 됐죠? 넵. 그러다면 이제 남는 거 지난번 프린트 꺼내봐봐. 민재는 일단 여기 잠깐 봐. 간단하게만 얘기할 거니까. 우리 사이값 정리했던 거 기억나? 사이값 정리? 기억 안 나? 함수의 연속에서 했었는데. 안 했나? 내가 했을 것 같은데. 교재가 얇아서 아마 안 건너뛰고 했었을 거야. 기억날 것 같지? 이름은 기억나? 자, 모르는, 그래? 기억나? 들어본 것 같아? 갑시다. 사이값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사이값 정리는 어느 단원에서 나오냐면 함수의 연속 단원에서 나와요. 근데 이걸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오늘 하는 두 유형도 거의 똑같습니다. 오케이? 가자. 일단 너네 요거 읽을 줄 아니? 이거 읽을 줄 아니? 알고 있지? 우리 배웠잖아. 닫힌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하면은 A보다 지금 민재 고장난 것 같거든? A보다 B보다 요거야. 그리고 이건 점이 아니라 구간. 이거를 우리는 한글로 열린 구간이라고 해요. 열린 구간은 말 그대로 이거 수직선이 문이 닫혔다,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야. 알았지? 네. 그럼 지금 저거는 A보다 크거나 같고 B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서 연속이면 그리고 그 구간의 양 끝값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FA와 FB의 사이에 있는 어느 하나의 값 K를 가지고 함수가 K가 되도록 하는 것이 열린 구간 사이에서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 녀석을 우리는 편의상 C라고 부를 거예요. 요게 사이값 정리야. 기억나? 봐도 새롭지? 많이 안 쓰다 보니까 봐도 좀 새로울 거예요. 얘는 보면서 계속 이렇게 가는 거야. 왜 성립하는지 보면 그림은 기억날지도. A가 있고 B가 있어요. FA가 있고요. FB가 여기 있어요. 그때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함수를 끊어지지 않게 그릴 거야. 근데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FA와 FB 사이에 있는 어느 하나의 K에 대하여 Y좌표가 K를 안 지나고 갈 수 있어?
그럼 최소 한 점은 무조건 지납니다. 두 점에서 지날 수도 있고요. 세 점에서 지날 수도 있어요. 여러 점에서 지나는데 일단 아무튼 최소한 한 번은 지납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곳이 A, B 사이에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합니다. 그걸 C라고 부를 거예요. 이게 사이값 정리야. 그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습니다. 뉴구 로리 정리. 보자. 로리 정리는 열린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우리 지금 도함수 하고 있잖아. 도함수다 보니까 미분 가능성도 물어보는데 미분 가능성은 열린 구간에서만 물어봅니다. A에서는 안 물어봐요. 그리고요. FA와 F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뭐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미분을 했을 때 0 되도록 하는 곳이 열린 구간 사이에 존재해요. 이거야. 선생님 이거 되게 비슷하지? 헷갈리겠지? 그래서 로리 정리, 사이값 정리, 그리고 밑에 있는 평값 정리 3개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명확해. A가 있고 B가 있어. 근데 그 두 놈의 Y좌표가 똑같은 값을 갖는데 세 번째 거. 그 사이를 A부터 B까지를 연속인데 즉 끊어지지 않는데 미분 가능 부드러운 곡선으로 연결시켜봐. 삐죽한 거 나오면 안 돼. 미분 가능이니까. 부드럽게 연결시켜봐. 그럴 때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곳은 무조건 존재해요. 아 존재하네. 이거야. 이것도 계속 0이니까 존재하는 거고. 맞죠? 그런 곳이 뭐합니다? 한 번은 존재합니다. 어디 사이에서? A, B 사이에서. 이 얘기야. 알았니? 여러 번 존재할 수도 있어요. 다음, 세 번째. 일단 왜 그런지는 알겠어? 외우라고 하면은 아직은 당연히 헷갈리지. 좀 이따 써봐야 되고. 세 번째로는 평균값 정리라는 게 있어요. 평균값 정리라는 거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얘들아 너희가 한번 생각해봐. 너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값들 중에서 평균값, 평균이라는 명칭 들어가는 거 뭐 떠오르는 거 없어?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비교하는 거야. 누구를? 접선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은 두 점 사이의 기울기지. 누구랑 누구? 구간 양끝값. 그걸 만족하는 곳이 열린 구간 사이에서 존재해요. 그 값을 만족하는 값을 C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알았음? 자, 가보자. 이번에는 FA와 FB가 같다는 얘기가 없는데 같아지면 무슨 일이 발생해? 0이라서 그냥 롤이 정리돼. 그 롤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범위의 정리가 평균값 정리야. 롤의 정리도 설명할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배우냐면 롤의 정리가 먼저 밝혀졌었거든. 실제로도. 그래서 먼저 배우고 자 그거보다 더 넓은 거 알려줄게. 그러면 롤의 정리 설명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롤의 정리 FA와 FB가 같은 거는 이해됐으니까 그림으로 설명했으니까 다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이겁니다. 이 점과 이 점을 이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도록 아무렇게나 그을 거야. 왕. 근데 평균 변화율과 기울기가 같은 것이 한 번은 존재하지. 그 얘기야. 두 번 존재할 수도 있어. 세 번 존재할 수도 있어. 여러 번 존재할 수도 있는데 일단 최소 한 번은 무조건 존재합니다. 이해됐어요? 네.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어렵죠? 아니 어렵다기보다 외우려고 하니 부담되죠?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요번 내신이라 요번 선행에서 사실 이걸 뺄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 그래도 한 번은 풀어보는 게 좋겠지 싶어서 일단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100% 까먹을 겁니다. 얘는 문제는 많이 없어. 하이베스 내가 프린트 준 거랑 여기 책 문제 풀어봐야 한 2개에서 4개 정도 풀고 나면 끝나. 내가 풀어주는 게 한 2-3개 정도밖에 안 되고 교재 2개 섞어서 10문제도 안 나온다는 얘기야. 너무 비중이 적지. 물론 그보다는 많아. 과장 좀 한 거고. 그래서 연습을 충분히 못하기 때문에 까먹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는 중점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그냥 가볍게 연습만 하고 가자. 사이값 정리와 함께 좀 구분해야 된다는 그것만. 생김새가 거의 똑같으니까요. 알았죠? 자, 계속 가보자. 그래서 문제 몇 번 풀어보냐면 그 프린트 꺼내봐. 민재는 여기 책 잘 봐. 책이 아니라 칠판. 뭐 볼 거냐면 78번 봐봐. 현별아, 이게 실제 학교 시험 문제야. 굉장히 어이없지 않겠니? 왜? 문제 자체에 무슨 말을 써버렸어. 아니 그냥 그렇지.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C를 구하래. 이렇게 나와있어. 민재야, 알았어? 이게 다야. 무슨 공식을 써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야, 롤의 정리는. 그러다 보니까 뭔가 깊이 심도 있게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세하게 다루지 않아요, 요즘 교육과정은 특히나. 예전에 미적 1, 미적 2 시절만 해도 바로 직전 교육과정이지, 2009개정. 그때만 하더라도 어땠냐면 뭐랄까 증명도 했었고 뭐 그걸 활용하는 문제들도 꽤 많이 나왔었어. 순서가 미적 1, 미적 2다 보니까. 근데 요즘은 좀 이상해졌어요. 미적분에서도 증명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도 있게 다뤄 안 다뤄. 알았지?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한두 개. 나오면 땡큐지 뭐. 자,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게 뭐야? 결론입니다. 결론. 이러이러한 함수에 대하여 이거거든. 가자. 뭐 해야 돼 너희들은? 미분을 했어요. 0 되도록 하는 x가 바로 C입니다. 답은 3. 이거야. 이거 뭐 의미 있어 보여? 하나도 없어 보이죠? 자,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 80번. 민재는 요거 줄게. 쓰고 줄게. 자. 됐죠? 됐다 싶지? 그치 민재씨? 뭐 하면 돼요? 미분하세요. 미분해서 뭐 하면 돼요? 0 된 걸 찾으면 돼요. 그거 얼마야? 아유 뭐야 이거 삐져났다. 얼마야? 4분의 K. 근데 그게 얼마래? 2분의 5. K는 10 끝. 알았죠? 이게 다야. 뭐 의미 있어 보여요? 없어요. 생각해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평균값 가보자. 평균값은 할 리가 조금 있어요. 일단은 쉬운 거 82번부터 가보자. (82번) 풀어보세요. 평균값 정리 1부터 K에서 C는 3. 1부터 K에서 C는 3.
되니? 가볼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 얘들아, 평균값 정리는 결국 만족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야. 봐. 이겁니다. 그럼 뭐야? 미분을 해서 C를 넣어. 뭐요? 마이너스 20 플러스 3이요. 근데 그게 같아지면 돼. 누구랑? 구간의 양끝점을 이용한 평균 변화율. X좌표의 차, Y좌표의 차. 그래서 이거 찾아주면 됩니다. 요거 플러스 1 플러스 1 사라지고요. 남는 것만 정리할까? 이거 정리할 필요 없지? 보이니? 요거 둘이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k제곱 마이너스 1이야. 합차. 요거 둘이 3으로 묶어주면 k 마이너스 1이야. 약분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또는 인수분 해도 된다. 분자. 그러면 결국 너희들은 우변 찾아주면 돼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더하기 3. 근데 그게 3을 넣어주면 성립한단다. 3 넣어보자. 뭐예요? 마이너스 3. k 얼마인지 알겠지? k 얼마예요? 5. 땡큐. 이렇게 답 나오는 거야. 알았지? 네. 롤평은 지금 현재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샷 합시다. 너 학교 어디야? 관양고래. 관양고 학교 시험 쉽지. 쉽다고 해서 미안해. 잠깐만, 다 했나? 롤평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오늘은 그래서 새로운 내용 넘어갑시다. 자, 수투라는 과목이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수투라는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입니다. 여태까지 우리 극한도 구하고 연속도 하고 미분도 하고 이제 곧 적분도 할 건데 적분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이게 수투라는 과목이 너희들 문과는 둘 다 문과 맞지? 문과 기준으로는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과목이지. 이과는 선택 과목으로서 미적분이 제일 어려워요. 기하는 비교적 쉽고 기하보다는 오히려 수투가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그건 애들마다 다른데 어쨌든 문과는 확통보다 확실히 수투가 어려워. 그럼 너희들한테 킬러 문제는 항상 수투에서 나옵니다. 나온다 하면 어디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단원. 적분도 어려운데 지금 게 훨씬 어려워. 그래서 이제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하러 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는 교재라던가 학교 내시는 쉬워. 단원 내용이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활용 용도가 높다라는 거야. 그럼 일단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데? 우리가 미분이라는 걸 배운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현재 이렇게 생긴 함수 그릴 줄 알지? 이렇게 생긴 함수 그릴 줄 알지? 이런 녀석들을 뭐라 불러? 다항함수라 부르지. 다항함수가 아닌 여러 가지 형태의 그래프 당신들이 그릴 줄 알죠? 근데 다항함수는 완성됐니? 1차랑 2차밖에 몰라. 그럼 너희들이 못 그리는 함수 3차랑 4차 함수 그 녀석을 그리러 가는 게 바로 수투의 도함수의 활용 2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이에요. 프린트 안 가져왔다. 요 얘기만 하고 잠깐 프린트 갖고 올게. 그래서 결론.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하러 가는 거라고? 3차, 4차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지금부터 바로 미분 배웠다고 그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기 위해서 뭔가를 먼저 배워와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우리는 다항함수입니다.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죠. 미분 가능하다는 건 부드럽게 연결시켜야 돼, 곡선을. 그렇지? 삐죽삐죽하거나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어떤 x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해 오고 있었던 함수가 있었어. 근데 a를 지나고부터 증가로 바뀌었어. b까지는. b부터는 앞으로 계속 감소만 하게 될 예정인 함수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함수 그릴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정확한 y좌표까지는 모를지언정 그래프를 그릴 수 있잖아. 계속 감소가 뭐야? 내려가라는 얘기지.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야 돼요? 너무 위에 그렸다. a 값을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증가하도록 바뀌어야 되지. 증가는 이거잖아. 얘들아, 뾰족하면 안 돼. 뾰족하면 안 되는데 증가로 바뀌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부드럽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럼 감소를 바뀔 때 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지. 그럼 너희들은 뭐만 찾으면 돼? 이런 놈들만 찾으면 되거든.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뭘 찾으러 가자? 아, 노란색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뭘 판단해 와야겠네? 증가 감소. 그래서 도함수 활용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게 바로 증가와 감소예요. 자, 지금 너희들은 내신용이 아니다, 그지? 선행용입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가자. 함수 fx에 대하여 증가와 감소의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y좌표도 이동합니다. 언제? 항상. 그게 바로 증가의 정의야. 어느 구간에 있는 x1, x2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x값에 대해서 둘이 서로 달라. 다른데 x2가 더 크다고 해볼게. 그때 오른쪽이 위로 가면 이거는 그 구간 안에서는 계속 증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꾸로 가면 더 오른쪽으로 갔을 때 y값이 작아지면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증가 감소의 원래 정의야. 알았지?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함수에 대해서. 그럼 그냥 함수 말고 이제 우리는 수투니까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판단을 할까? 너네가 그림을 보면서 대답하는 거야. 감소, 증가, 감소를 아니까 그래프를 그렸다 치자. 그러면 감소하는 곳에서는 함수가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서 긋든 접선의 기울기는 무조건 뭐야? 음수가 되는 거야. 그게 바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와 감소의 판단 방법이에요. 자, 다시 뭐 하게 된다? f'x가 음수면 감소하고 양수면 증가합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여기서 너희들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볼게. 인수에 되는 거. 이런 함수가 있어. 오케이? 인수에 되나? 안 된다. 이런 함수가 있어. 이 함수에 대해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 라는 문제가 있거든. 이거는 프라임을 보란 얘기겠지, 당연히.
자, 프라임 보고 너희들이 풀어보는 거야. 지금 나 프린트 가지는 걸로 가는 동안 풀어봐. 근데 조사하라는 말이 뭐냐면 증가와 감소하는 구간을 각각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야. 어떤 구간에서 프라임이 무조건 음수다. 그러면 그 구간은 감소라고 써주면 되고. 그리고 뭐 프라임이 양수가 되는 구간을 너희가 찾았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구간에서는 증가합니다. 라고 써달라는 얘기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진짜 조사하세요.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찾으시오라는 얘기야. 알았지? 구간으로 표현을 못, 꺾은 가로, 열린 가로로 표현을 못 하겠으면 등호로 부등호로 표현을 해도 되니까 한번 찾아봐. 범위로. 알았죠? 그럼 풀어보세요. 프린트 갖고 올게. 가보자. 증가와 감소를 모두 다 판단하시오. 이 말입니다. 조사시오는. 자, 일단 증가와 감소에 대한 얘기야. 뭐 찾아야 돼? 미분해봐야겠다, 그치? 아, 분수 나오네. 그러네. 분수는 나오네. 인소매는 되는데. 2로 썼지? 제곱으로. 3x로 썼어? 다들? 마이너스 3x로 썼어? 이거 정리해서? 이거 제곱인데. 뭐 일단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거기 들어봐. 아, 그러면 맞네. 이게 플러스가 맞네. 자, 미안해. 지워버려. 알았지? 어차피 프린트 때문에 원래 내가 풀어주려다가 한 거니까. 자, 거기 들어봐. 그래서 이 녀석 미분 계속하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래서 너희들은 양수와 음수를 찾으러 갔을 겁니다. 근데 너희 알잖아.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2차 부등식은 0보다 작으면 사이범위고 0보다 크면 바깥범위잖아. 누구에 대해서? 방정식에 대해서. 방정식을 풀면 되겠지. 1, 3, 1, 1 둘 다 마이너스. 지금 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x는 누구누구 나와? 1과 3분의 1 나옵니다. 크기 손들어 쓸게요. 그러면 너희들은 3분의 1과 1에서는 0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서는 음수가 나오겠지? 그 바깥에서는 양수가 나오겠지? 아, 그래서 너희들의 답은 원래는 이거야. 음의 무한대서부터 3분의 1까지는 증가, 3분의 1부터 1까지는 감소, 뭐 이렇게 쓰는 건데 나도 부등호로 일단 표현을 할게. 잠깐 설명할 게 있어서. 일단 너희들의 답은 방금 그 이상한 식을 뭐 맞게 풀었겠지. 그렇게 나올 거예요. 지금 바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틀렸어요. 뭐가 틀렸냐면 지금은 이게 맞아. 근데 내가 아직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어. 자, 누구로 넘어가냐면 여기서 너희들한테 반드시 설명해줘야 되는 게 교육 과정에서의 변화를 좀 설명을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다시 말하지만 너희들은 지금 내신용이 아니기 때문에 결론이 중요하기는 한데 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이해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개정교육인 2015 개정이랑 바로 직전 개정교육인 2009 개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주면 2009 개정에서는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를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구간에서의 증가와 감소도 했어요. 근데 2015 개정 너희들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한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는 사라졌어. 구간만 남았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정확하게 이거는 증가 상태, 감소 상태로 불렀었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때 배웠던 애들은 여기까지 증가하고요. 여기 사이 감소하고요. 여기에서는 증가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값에서는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건 너희들이 봐도 알잖아. 증가도 아니잖아. 감소도 아니고. 왜?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것이잖아. 자, 한번 생각해봐. 내가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 딱 찍고 잠깐 멈추는 상황에서는 내가 왼쪽으로 움직여, 오른쪽으로 움직여. 그냥 멈춘 거잖아.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그런 얘기라고 보면 돼. 그랬는데 지금 너희들 교육 과정에서는 이 점에서의 증가와 감소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아예 그냥 관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만 기억을 하는 거야. 자, 이거 좀 지울게. 아니야. 지울게. 아니, 여기다 쓰지 않아요. 자, 뭐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이거 지우고. 알았지? 이거는 그냥 가볍게 봐. f'x가 0보다 크다. 크기만 한 함수 fx는 어떻게 생겼겠어? 프라임이 0 되는 곳이 없잖아. 음수도 아니고. 계속 양수만 돼. 어떤 함수들? 이런 것만 있어요. 맞죠? 근데 증가 함수 중에는 뭐도 있냐면 이런 것도 증가지만 x 3승 같은 함수 생각해봐. 증가의 함수야. 증가입니다. 왜? 이거는 2009에서도 증가였어요. 왜? 여기가 지금 이상한 거 아니야. 그치? 프라임이 0 되니까 3x제곱 미분하면은 3x제곱이니까 거기가 좀 의심스럽긴 하지. 근데 y좌표가 0이 되는 게 이때 한 번만 존재해. 주변에서 또 존재해. 한 번만 존재하거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 올라가잖아. 그 전 쬐끔만 보면 올라가고 있었잖아. 맞죠? 증가의 정의는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하거든.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녀석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는 뭐가 있는데? 크거나 같다고 해서 무조건 0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크기만 해도 이거 범위 만족하지?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는데요. 뭐도 있어? 일정 구간에서 계속 상수함수가 나오는 함수도 있겠지. 맞지? 프라임이 0보다 아니 증가 감소가 아니잖아. 그냥 이것만 생각해. 프라임이라는 게 항상 양수거나 0이 되는 함수. 프라임이 0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면 집합의 포함 관계는 이거죠. 진리 집합이라 생각해봐. 명제는 뭐가 참이야? 이게 참이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증가와 감소는 너희들이 증가와 감소를 판단하고 싶으면 프라임을 구해서 양수일 때 증가고요. 음수일 때 감소가 맞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증가 함수라고 주고 나서 너희들이 그걸 보고 프라임을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는 증가 함수라고 제공을 하면 이게 맞아요. 됐어? 감소 함수면 이게 맞는 거겠지. 맞아? 근데 다항 함수는 이런 함수 존재해야 안 해. 다항 함수가. 안 해요. 다항 함수 중에는 상수 함수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함수도 일정 구간에서만 상수꼴이 나오는 함수는 없어요. 아예 상수 함수면 아예 상수 함수지. 그럼 상수 함수를 제외하면은 이런 녀석 없어요. 그럼 사라지고 나서 생각해보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똑같은 게 되지. 그래서 다항 함수에서는 증가한다는 말이랑 F'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동시 똑같은 말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은 벌써 세 번째 말한다, 그치? 내신이 아니라 선행입니다. 지금 얘들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실제 531 프로젝트 풀 때 문제 저런 거 가지고 짜잘하게 물어본 거 나와 안 나와? 여기서는 안 나올 거야. 전반적인 이해만 해도 충분해요. 물론 어떤 식으로 외워서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까지는 내가 설명해 줄 거야. 알았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그러면 이 문제 왜 틀렸는지 알겠어? 이게 무슨 함수야? 다항 함수지. 다항 함수는 증가하는 거랑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일치야. 그래서 얘들 다
등호 붙이는 이상한 답이 나와요. 2015 개정에서는. 알았어? 실제로 이게 답이에요. 오, 이름 그러면 근거예요, 감소예요? 그거 자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성립 안 해. 그래서 상관없어요. 알았어요? 네, 이겁니다. 이게 너희들 교육과정에서의 답이야. 조금 희한하지? 이상하잖아. 야, 이게 3분의 1을 한 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는 이런 부등호 범위 나누기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증가 감소에서는 등장해요. 이게 너희들 교육과정의 특징이에요. 한 점에서의 증가 감소를 안 물어보다 보니까 야 그럼 3분의 1은 뭐야? 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물음 자체가 오류라. 이게 답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기억하자. 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문제는 아까 너희들 썼으니까 살짝 고치고 쓸 사람들은 쓰고 아니면은 조금 있다가 지울게요. 시간 딱 30초. 저기까지는 내가 다시 정리해 줄게. 지금 좁아가지고 막 썼거든. 분 문제 지워도 되겠어? 문제는? 자, 요거 개념 살짝만 지우고 다시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학교 시험이나 문제집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얘네들 가지고 물어보는 거는 방금처럼 조사하시어도 물어보긴 물어봅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연습을 시키기 위한 거지 학교 문제에서의 질문은 아니거든. 그럼 너희들이 학교 시험용 문제로 기억을 해두려면 얘네들은 어디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참거짓에서 나와요. 기억, 니은, 디귿 참거짓에서. 그때 굉장히 많이 틀려. 아니 뭐 많이 틀린다기보다 좀 실수를 많이 해. 그래서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세요. 함수가 어떻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냥 함수에서의 증가 감소는 이게 맞는 말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프라임, 다항 함수는 미분 가능하니까 프라임으로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근데 다항 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는 프라임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증가합니다. 작다라고 하면은 감소합니다가 맞고 거꾸로 증가합니다라고 주어지면 프라임은 뭐하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야 돼요. 알았죠? 문제에서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세요라고 하면 너희들은 프라임이 0보다 작다라는 범위를 찾으러 가는 거야. 물론 다항함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를 보고 찾는 거겠지. 아, 근데 문제에서 이 함수는 감소함수예요 라고 한다면 감소하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구간에서는 프라임이 뭐하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풉니다. 자, 그런 문제 학교 시험이 아니라 여기 문제집에서 나와 안 나와? 다행히도 참거짓 외에는 안 나옵니다. 외우기만 해두시면 돼요. 어떻게 찾지?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의문까지는 안 가져도 돼요. 물어보는 순서가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바꾸고 이 정도를 명제라고만 생각해주면 편해. 알았어? 그럼 실제 계산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함수들은 다 다항함수니까 쫄지 마시라고. 알았지? 다항함수는 그냥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과 증가합니다라는 말을 같이 써버리면 돼.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작다, 감소도 마찬가지. 작거나 같다, 감소도 마찬가지. 알았죠? 다항함수는 증가함수 찾을 때 그거 붙여버리기. 뭐 이런 걸로. 알았지? 자, 말이 어려워졌었는데 증가감소는 한 요 정도로만 판단하시면 끝나요. 오케이? 잠깐만 책 문제 좀 볼까? 그리고 하나 더. 그럼 여기서 새로운 용어가 잠깐 등장하는 게 증가함수라는 명칭이 있거든. 명칭 설명이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증가함수라는 명칭은 실수 전체 혹은 그냥 정의역의 범위 전체라고만 해도 돼. 주어져 있는 정의역의 전체 범위에서 뭐만 하는? 증가만 하는 함수를 증가함수라 불러요. 감소함수는 말 그대로 전체에서 감소만 하는 함수.
그럼 증가함수라는 명칭은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이 함수는 이 구간에서는 증가함수입니다. 이거 아니야. 증가합니다. 그때는. 이 구간에서는 감소, 이 구간에서는 증가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감소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증가합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전체에서 무조건 항상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증가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알았죠? 다음 하나 더. 그럼 이 정도만 하면은 끝난 것 같은데. 자, 프린트 한번 보자. 자, 말이 막 길어졌는데 쫄지 마세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 다항함수입니다. 알았죠? 47번 봐봐. 풀어보세요. 왜 증가하는 구간에 닫힌 구간으로 등호 붙였는지 알겠어? 다항함수니까 그래. 이런 디테일 정도도 볼 수도 있겠어? 네. 됐는가? 이제 풀었어? 오잉? 별 풀었어? 하고 있어요. 민재, 미분은 했어. 그럼 다 한 건데. 왜 이렇게 육자가 이상해? 한별아, 프라임 구했지? 여기서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로 풀었어? 작다로 풀었어? 0 이다로 풀었어? 크다? 민재? 0보다 크다로 풀었어? 0 이다로 풀었어? 0보다 작다고 풀었어? 미분까지는 했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었어? 자, 증가니까 크다잖아. 끝났죠? 증가는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근데 그놈의 해가 뭐래? 그럼 무슨 부등식이야 이거? 수상에서 나오는 2차 부등식이잖아요. 오, 0보다 큰데 왜 사이범위예요? 최고층에서 음수. 맞지? 양면을 6으로, 마이너스 6으로 나눠달라는 얘기였고, 그럼 나눠주고 나면 아이씨 잘 꺼나갔다 되는데 그놈의 해가 1과 5 사이라는 얘기야. 그럼 그 다음에 푸는 거는 뭐겠어? 한별이 어떻게 풀고 있었어? 1과 5를 가지고 개수 찾기. 뭐야? 2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2차 부등식에서는 2차 부등식의 작성이라고 부르던 유형. 2차 부등식의 해를 알지? 그러면 식을 쓸 수 있겠어? 네. 2차 부등식에서의 근과 개수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2차 부등식의 해의 경계에 있는 이 1과 5들은 실제로 뭐예요? 방정식이었다고 생각하면 근들이었거든. 맞지? 너희들이 2차 부등식 풀 때 인수분해 하잖아. 인수분해 하는 거는 뭐야? 방정식의 근 찾는 거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사이범위 바깥범위로 가잖아. 얘들이 방정식의 근이에요. 그래서 두 근의 합 A인데
6이야. 두근의 곱 B인데 얼마야? 5야. 알았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끝. 이거예요. 이제 알았어? 자, 그러면 하나 더 풀어볼까? 그럼 이제 48번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겠죠? 48번 마무리 지어버리시고요. 다 된 사람들은 54번을 풀어보세요. 설명은 54번 합니다. 48번은 한 번 더 해보자는 거고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으면 내가 가서 설명해 줄게. 48번 그리고 54번. 이제 48번 풀었어? 한별도 풀었어? 오케이. 풀이는 54번 할게요. 풀어보세요. 문제 자체를 읽으니까 좀 이상한 걸 알겠어? 한별이 어디가 이상하디? 마지막 질문이 좀 이상했지? 아니 그냥 A는 상수로 나오는데 왜 A의 최소값을 물어보지? 라는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문제를 잘 읽어보면 자 여기 봐봐. 내가 47번 문제 아직 안 지웠어. 47번 문제랑 54번의 문제가 다른 거 뭐가 달라? 함수가 달라요 라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구간은 당연히 다르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좀 다르다라는 거 알겠어? 이건 뉘앙스 차이예요. 너희들이 얻어야 돼. 잘 봐. 47번 문제는 증가하는 구간이 1부터 5까지입니다. 그 말은 1부터 5에서는 증가합니다. 그 외 나머지 구간은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왜? 증가하는 구간을 찾았어. 근데 그게 1부터 5래. 1부터 5만 증가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감소한다는 얘기겠지. 그치 얘들아? 근데 54번 봐봐. fx가 2부터 3까지의 구간, 그냥 구간이라 부를게. 저 구간에서 증가하세요. 그 말은 에서만이라고 했니? 그냥 저 구간에서 증가하세요 라는 얘기는 저 구간에서는 증가하세요. 다른 구간은 몰라. 관심 없어. 그 말은 증가하는 더 많은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게 다른 거야. 문제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겠어? 네.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47번은 저 1과 5가 그래서 해. 방정식으로 치면 근이에요. 하지만 54번은 2와 3이 방정식의 근들이 아니에요. 그냥 증가하는 구간 중에 2와 3, 2와 3 사이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여드려보자. 일단 증가 감소니까 너희들은 뭐 해야 돼? 프라임을 구해서 0보다 크다 작다 판단하는 거 맞아요. 맞죠? 갑니다. 이제부터 한글 장난이 들어오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 작다에 대한 얘기로 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푼다 그래서 얘가 나온 건 아니잖아. 그래서 안전하게 프라임 x 그래프 그리세요. 엎어졌지? 이참수가. 근데 x축과 맞나 안 맞나? 만나야 돼요. 왜? 양수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x축보다 올라간 부분이 존재한다잖아. 근데 그 올라가는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증가하지. 근데 그 구간이 뭘 포함하는 거야? 2부터 3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알았어? 네,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풀고 끝나는데 얘는 축의 위치까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미지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더 쉬운 문제가 된 거예요. 축의 위치 판단하고 가자. 축 어디야? 이렇게 안 지워져? 축 어디야? 이거? 3분의 1. 됐죠?
야, 축이 3분의 1이면 2랑 3은 분명히 어디 있겠냐? 당연히 오른쪽에 있겠지. 2가 3이 그럼 너희들은 증가하는 구간 중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네. 이거고. 그럼 너희들은 뭐만 판단하면 돼? 이놈만 x축 위로 올려버리면 얘는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f 지금 그린 함수가 f' 함수지. f'이라는 함수에다가 뭘 넣어주는 거예요? 3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얘가 뭐 해주세요? 0보다 크거나 또는 같아져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A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최소값은 19예요. 19. 됐어요? 자, 갑자기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하지. 그냥 좀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했던 47번 유형과 다른 문제를 만나서 그래. 나중에는 쉽게 할 겁니다. 약간 무슨 느낌이 드는 문제냐면 근이 분리스럽기도 하고 수상에서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도 들 건데 근이 분리가 뭔지 까먹었을 거고 뭐 됐어요? 이겁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근데 우리 531에도 저 문제가 나오나? 아, 예. 아, 나오네. 그래서 교재 보면은 아직 프린트는 넣지 마. 유형 1번 문제랑 1-1번 문제가 다른 문제야. 그지? 유형 1번은 닫힌 구간에서 감소, 1-1번은 감소하는 범위가 어쩌고 저쩌고. 밑에 거는 AB가 1-1번. 교재 33페이지에 1-1번 문제는 AB가 방정식의 근이었다라는 얘기고 유형 1번은 감소하는 구간 안에 마이너스 1부터 A를 포함하세요라는 문제예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지? 이거는 그래서 다른 유형이야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는 쏙 들어가 있어서 헷갈릴 것 같아서. 그래서 책 문제 가지고 유형 1번과 유형 3번 문제를 다르게 풀어본 거야. 구분할 수 있겠어? 신경 써서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형 2번 문제는 이거야. 실수 전체에서 증가. 이건 쉬워. 51번 풀어보세요. 됐죠? 자, 증가와 감소입니다. 뭐 해야 돼요? 미분합니다. 그리고 증가 쪽이네요. 0보다 뭐 합니다? 커요? 크거나 같아요. 왜? 무슨 함수입니다? 다항함수입니다. 맞죠? 네. 아무 의심 없이 크거나 또는 같다라고 해줘야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시다? 얘가 언제 성립한대? 그러면 또 무슨 문제야? 수학 상에서 나오는 해가 모든 실수인 또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어떻게 풀었어? 판별식으로 풀었던 기억나? 네. 그래서 판별식으로 갑니다.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9예요.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작거나 또는 같다. 기억나지? 이거 막 그대로 썼다가 막 혼났던 기억나지? 어떻게 전국에 있는 학생들은 다 똑같은지 몰라. a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어때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몇 개겠어? 7개겠네?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번 봐봐. 52번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표현되어 있는 거 보여?
x1보다 x2가 더 크면 fx1보다 fx2가 더 작다. 무슨 표현이야? 감소에 대한 표현입니다. 맞죠? 오른쪽으로 갈 때 작아지면 내려가면 감소해요. 그래서 이거는 임의도 실수, 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감소하세요. 방금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알았죠? 그냥 뭐만 다를 뿐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만 달라져 있을 뿐이야. 그래서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면 항상 증가하는 증가함수 가능성은 있고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면 항상 감소하는 감소함수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그렇게 물어보겠지. 알았죠? 그거는 크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용어로 넘어간다. 뭐 교재로 보자면은 32페이지나 34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로는 유형 4번 쪽 보시면 되고 뭐 그거보다는 내가 지금 써준 거 보세요. 증가 함수는 좀 지울게. 이제 너희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잠깐 용어 설명하고 바로 너희들한테 그래프 그리는 걸로 그린 방법을 빨리 설명할게. 알았지? 극대라는 놈이랑 극소라는 놈이 등장합니다. 그냥 함수에 극대와 극소라는 놈이 등장하는데 이건 도대체 뭔 얘기냐면 자, 가볍게 들어봐. x는 a를 포함하는 자, 명제 때 한번 생각해봐. 모든이 아니라 어떤 열린 구간이면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참이야, 다 만족해야 참이야? 하나만이라도 만족하면 참입니다. 알았죠?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참이면 지금부터 쓰는 거는 참이야. 오케이? 지금 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항상 참인지 뭐 한 번만 참인지를 어떻게 보냐면 열린 공간 자체를 굉장히 좁게 봤을 때 성립 안 했어. 근데 더 넓힌다고 성립하겠냐? 자, A가 있어. FA는 여기 있어요. 그때 성립 안 한다. 아주 좁은 열린 공간으로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 그럼 더 넓힌다 그래서 성립하냐 갑자기? 아니잖아. 맞지? 자, 뭐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가볍게 생각할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때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교과서적인 용어인데 a의 주변만 확인하세요. 어느 범위로? 굉장히 작은 범위로. 오케이? 아주 작은 범위만 놓고 봤을 때 그 구간 안에서 다른 fx들, y 좌표들보다 fa, a일 때가 제일 크냐?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 극대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쳐볼게. 함수 fx입니다. 자, 여기를 내가 C라고 해볼게. 하나 더 있어. 요 때의 Y좌표가 아주 좁은 범위만 놓고 봤을 때 그 주변에 있는 Y좌표들보다 어때? 작아, 커? 주변만 놓고 봐. 얘가 제일 작아, 제일 커? 제일 작아요. 어떤 열린 공간에서 A의 주변에서 FA가 주변 놈들의 F값들, 함수값들보다 작으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fx는 A에서 극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는 극소예요. 알았어요? 자, A, B, D, E, F, G가 있어. E, 극소야, 극대야. 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극소. 주변 놈들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면 극소. 안 봐도 돼. 작으면 소, 크면 대. 주변 놈들보다. 알았지? 아주 좁은 범위에서의 가장 작은 값을 극소라 부른다. 알았지? 자, 그럼 봐. 함수를 조금 더 완성시킬게. 자, D에서는 어떨까? 되겠지. 주변만 보면 D가 제일 크잖아. 얘는 주변만 놓고 봐. 얘는 극대가 되는 거야. 헷갈리지? 그럼 얘는 G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G보다 큰 놈도 있고 G보다 작은 놈도 있거든. 열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G의 양쪽으로 뻗어나가줘 봐야 돼. 아무리 좁은 범위라고 하더라도 이쪽도 가져야 돼. 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B는 B 극대예요. 왜냐하면 잘 봐. 크기만 한 게 아니라 같아도 된다 그랬어. 얘네들보다 크지는 않지만 같기는 하잖아. 아주 좁은 구간을 봤을 때 얘가 최소값은 맞잖아. 여기도 다 최대값이겠지만 얘도 최대값 맞잖아. 맞지? 극대입니다. 그러면 질문. A는 극대이자 극소인 놈이야. 극대에도 등호는 있고 극소에도 등호는 있어요. 얘는 주변을 놓고 봤을 때 다 지우겠다. 주변을 놓고 봤을 때 아주 좁은 범위만 잘라서 봤다 치자. 얘가 제일 커? 네. 맞잖아. 얘보다 작은 놈은 없잖아. 얘가 제일 작어? 네. 큰 놈들이 없잖아. 둘 다 맞는 거야. 어렵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 수투는 무슨 함수다? 그냥 함수? 아니거든.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어렵지? 이번 단원 자체가 어렵다고 했죠. 지난 단원이랑 차원이 좀 다를 거예요. 어려움의 차원이. 헷갈리기도 되게 헷갈릴 거고 용어도 어렵고. 그래서 이 프린트를 내가 2주, 3주째 하자고 했던 이유예요. 이것만 완벽하면 적분 안 해도 돼. 오케이? 이번 기말고사 전까지의 수투는 완성이야. 나는 원래 적분 전까지만 하려고 그랬어. 그것도 도함적으로 2번. 요거 아무튼 미분 가능한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로 물어봅니다. 딱 봐도 쟤처럼 물어보지. 참고지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자,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어떨까? 자, 지금부터 극대의 종류들을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어떤 거? 이것도 있지만 이거는 뺄게. 극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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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에서 미분 가능한 놈 찾아봐. 몇 번째 거야? 놀랬어요. 됐죠? 그 다음 두 번째. 극소 찾아보자. 극소지. 극소지. 극소 좀 어렵게 만들어볼까? 이것도 극소다. 아주 좁은 범위만 봐야 돼. 알았죠? 아주 좁은 범위. 이 넓게까지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알았지? 이것도 극소입니다. 됐죠? 그 다음 극소지. 미분 가능한 놈 찾아봐.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세 번째라고 안 하네. 네 번째라고도 안 하네. 마지막이라 버리네. 아무튼 저런 놈들이 미분 가능한 겁니다. 야, 미분 가능한 놈들만 찾아봐. 극대극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고 있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극대극소의 후보들입니다. 됐어요? 가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극대극소는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게 되면 그곳에서는 모두 다 무슨 일이 발생합니다? 프라임은 0이에요. 됐죠? 그러면 너희들은 극대극소를 찾으려면 일단 프라임의 a가 0이 되는 그런 a를 찾으면 되는구나. 맞아요. 근데 x는 a에서 무조건 극대극소를 갖는 거는 아니야. 이고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져야 돼요. 어떻게?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어야 극소지.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야 극대거든. 증가하다가 멈췄는데 다시 증가하면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야. 그러면 0이 되는 걸 기준으로 프라임의 부호가 양수였는데 다시 양수가 되면 돼? 안 되죠.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거나 감소해서 증가로 부호가 뭐?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뀐다?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극대일까 극소일까? 그렇지. 왜? 프라임의 부호니까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 거거든. 오늘 배운 거. 맞아?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 거는 극대지 뭐. 됐죠? 너희들이 외울 거는 프라임의 부호가 바뀌어야 한다 까지만 외우면 돼. 얘는 극소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용어. 아이고 어렵다. 그래프 그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렵지? 마지막 용어. 예. 그때의 y값을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사이시오. 그때의 f값, y값을 극소값이라 불러요. 사이시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너희들이 왜 극대극소를 표현을 했냐면 사실 극대극소 그래프 그리기 전에 극대극소를 알기 전에 증가 감소 말해도 너희 그래프 그릴 줄 알아. 아까 내가 증가, 감소, 증가 막 표현을 해가지고 크게 그렸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극도의 극소를 왜 표현을 했느냐? 너희들이 이차 함수 그리다 보면 최고차이 계수 부호 판단해서 이거 결정하지. 그리고 꼭지점 또는 축 찾지. 그러고 나서 뭐하니? 그래프를 그리지.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항상 뭐 표현을 하라 그랬어 중학교 때? 너무 오래됐나? 중학교? 꼭지점 말고. 그리면 끝나니? 중학교 때 생각해봐. 싹 꼭지점. 이게 끝이야? 축이 꼭지점이잖아. x절편, y절편을 표현하라고 배웠을 거예요. 중요한 점들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중학교 때 또는 2차 함수에서 중요한 점은 x절편, y절편들이에요. 3차 함수, 4차 함수는요. x절편, y절편 안 중요해. 3차, 4차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뭐다? 극대점, 극소점들이에요. 알았어? 극대, 극소인 점들이 제일 중요한 점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뭐 하라고? 표현하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는 상태야? 그래프 그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내가 바로 그래프부터 설명할 거야. 왜? 사실 극대극소를 알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지만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극대극소는 더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서 끊고 문제 풀어주는 것보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문제 풀어주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지? 빠르게 가자. 거기 들어봐. 결국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뭐가 필요한 거야? 증가와 감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만 딱 설명할게. 알았지? 어차피 하나는 서술형용이거든. 자, 이제부터 다함수의 그래프를 설명하러 갑니다. 원래는 3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녀석은 설명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녀석은 서술형용이라서, 세 번째 녀석은 제일 빠른 놈이지만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지금은 두 번째 거로 갑니다. 첫 번째 녀석 증감표. 이거는 서술형용 문제풀이에요. 패스. 다음에 할 거야. 두 번째 녀석 갑니다. F'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이게 지금 오늘 할 겁니다. 자, 내가 항상 들어주는 예시가 있거든. y는 x 3승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라는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 3차 함수를 그릴 거야. 인수분해 돼?
되네. 몰라 안 된다 치고 인수분해 안 된다 치고 그려보자. 오케이? 어떻게 그려요?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뭐 판단하자? 방금 내가 지웠는데. 야 잠깐만. 이거 왜 증가감소야? 극대극소야? 아이씨! 증가감소 판단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증가감소를 판단하려면 뭐 해야 돼? 미분해야죠. 다음 셀 그래프 그리자. 그래서 뭐 하자? 증가감소 판단하기 위해서 미분합니다. 그럼 증가와 감소를 판단해보자. 조사해보자. 얘들아 조사할 때 아까 어떻게 했어? 너희들은 크다 작다로 풀었겠지만 나는 어떻게 풀었어? 크다도 구하고 작다도 구하고 싶으면 뭘 찾으면 돼? 그 경계에 있는 누구? 0 찾으면 되겠지. 0을 찾아주세요. 알았죠? 근데 내가 프라임의 그래프 그리라 그랬거든. 익혀봐야 2차 함수야. 그릴 줄 알아 몰라? 어이씨, 그릴 줄 알아요. 난 그릴 줄 몰랐나 봐. 틀렸어. 그럼 여기 어디야? 0 되는 거. 0 되는 거. 그래프 그릴 줄 알겠지? 지금 우리가 그린 거는 f 프라임 x였어요. 플러스니까 뭐해? 증가하겠지. 마이너스니까 뭐 하겠어? 감소하겠지. 민지 알겠어? 플러스면 뭐 하겠어? 그럼 너희들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리면 끝나요. 끝. 좀 더 상세한 x축, y축 같은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어차피 뭐 봐도 보면 알 거고. 그러면 이제 뭐 하자? 극대극소를 찾으시오라는 문제는 너희들이 뭐 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면서 찾아주셔도 됩니다. 저 정도의 그래프는. 오늘은 딱 3차 함수까지만 숙제 낼게요. 거의 없어. 그래서 좀 연습할 수 있는 하이메스 유형 번호도 알려줄게. 하이메스는 숙제는 아니에요. 연습할 사람들은 풀어보고 질문만 하세요. 알았죠? 오케이, 여기까지.